네. 그러면은 제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제가 10 챕터가 매개병수 방정식과 이제 극좌표에 대한 얘기인데요. 극좌표는 한 10.3, 4 정도에 나올 것 같고, 일단 이제 매개변수 방정식에 대한 을 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보면은 예를 들어 놓은 게 이 왼쪽에 있는 잠시만요. 그 왼쪽에 있는 파티클 무브, 컬브 C라는 컬브를 이제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파티클이 있다고 했을 때, 요거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X와 Y의 어떤 그 방정식으로 저희가, 어, 그, 나타냈었잖아요. 선을. 예. 근데 요거는, 어, 그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내기 너무 복잡한 거죠. 딱 봐도 복잡해 보이는 곡선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vertical line 테스트,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x의 값과 y의 값이 1대1 돼야 된다는 이제 vertical line 테스트를 해보면 이제 x에 해당하는 y 값이 뭐 여기서는 하나, 둘, 세 개, 맥시멈 세 개까지 나오는 약간 그런 곡선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런 거는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 예, 그래서 조금 발견해낸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매개 변수를 이용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x도 어떤 t의 방정식, 여기서는 이제 뭐 주로 타임을 많이 하는데, 시간을 많이 하는데, 시간에 따라서 만약에 그 이 파티클의 위치가 xy 위치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변화됐다고 했을 때, X와 Y로의 관계식을 너무 복잡해지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떤 매개변수 중간에 이제 X도 연관돼 있고 Y도 연관돼 있는 매개변수 T를 이용해 가지고 X는 FT라는 그래프로 움직이고 Y는 GT라는 그래프로 움직이는 약간 그런 궤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약간 그런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미지수가 뭐 여기서 어떻게 보면 t, x, y 세 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어 하나 매개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를 어떻게 보면은 그 보여지는 그 방정식에서는 없애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심플리파이해서 파악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그 카디올리드, 그 사이클로이드 이런 것들의 이제 곡선을 이제 우리가 매개방정 방정식 나타내는 그 곡선들이 되는 거고요. 뒤에 가면은 조금 더 이런 어떤 특수한, 그러니까 뭐 엄청 복잡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뭐 그 계산기나 아니면은 이제 그래프 그려주는 소프트웨어로만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진짜 복잡한 그 그림들이 있는데, 그거 전에 조금 스페시픽한 예, 사이클로이드 같은 이런 스페시픽한 것들은 조금 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가 이 챕터에서 다룰 건데요. 어쨌든 그 이그젬플 1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매개방수 방정식이 요렇게 되어 있는 방정식이 있다고 하면 요거를 그럼 어떻게 그릴 것인가? 요거는 사실 손으로 그릴 수 있게 되게 심플하게 예시를 준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가장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은 t에 그 t를 정한 다음에 이 t에 해당하는 xy 좌표를 구하고 그거를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면은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고요. 그다음에 t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증가할 때 요렇게 시작해 가지고 요렇게 가는 그래프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그 요거를 매개방 정식을 없앨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없애면 요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x는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3 해가지고 이거는 x축을 기준으로 이제 요렇게, 그러니까 어,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사실 알고 있는 y제곱의 그 y제곱 함수는 사실 저희가 그릴 수 있잖아요. 요렇게 그려져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엘리미네이션 더 파라미터라고 해서 그 매개 변수를 없애는, 예, 그
없앤다고 하고 그럴 경우에 이제 X, Y만의 함수로 나타내 줄 수 있는데 여기는 되게 간단한 그 방정식이기 때문에 사실 방정식만 가지고도 저희가 사실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매개 변수 방정식으로 나타내는 것보다 이게 사실 더 간단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않나? 두 개는 같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책에서는 이 매개변수 방정식이 그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매개변수 방정식을 포함한다고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그 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서는 x, y의 그 관계만 나오는 거지 사실 t의 정보라는 게 없는 그래프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t의 정보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나타내면 그러니까 t가 0에서부터 4까지 인 거가 된다면은 이게 이 전체 그래프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 그거를 그게 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XY 방정식과 매개변수 방정식이 어떻게 다른가를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또 간단한 그래프였기 때문에 그 변환이 가능했지만 사실 모든 매개변수 방정식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되게 복잡한 것도 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매개변수 커브라고 하고, 네, 매개변수를 없앤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 전 t의 정보가 새로운 그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실수가 될 수도 있고, 특정 범위일 수도 있고, 특정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뭐 1초, 2초, 3초, 4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조금 더 제너럴 해가지고 표현을 하자면은 X에는 FT, Y는 GT 해서 T가 A에서 B까지 어떤 그 구간이 있는 그 제너럴 함수라고 한다면 여기서 그 그러니까 T가 A일 때와 B일 때를 각각 이니셜 포인트, 그러니까 시작하는 포인트를 이니셜 포인트, 그리고 끝나는 포인트를 우리가 터미널 포인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매개병수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래프는 어떤 모양일 것인가, 방정식은 어떤 방정식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x는 코사인 t고 y는 사인 t로 되어 있고 t가 여기서는 각도가 되겠죠. 예, 예. 그래서 0에서 2파이 일 때 요거는 그 x 플러스 그러니까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1이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인 그러니까 1인 요렇게 그러니까 0에 그러니까 1,0을 지나는 그 반지름 길이가 1인 요런 그 원의 그림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방향도 이렇게, 그러니까 t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서 제자리에 돌아오게 되죠.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빨간색 모양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금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t가 아니라 이제 2t로 이제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만약에 t가 똑같이 0에서 2파이로 이제 이동한다고 했을 때 사실 모양은 똑같아요. 모양은 똑같은데 이게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그 사인 제곱에서 여기가 2t 있고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t가 2에서 파이라는 거는 그래프에서의 어떤 그 t의 변화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이렇게 2t의 변화가 되는 건 결국은 0에서 4파이가 돼버리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이렇게 갔다가 2파이기 때문에 4파이가 되기 때문에 한 바퀴가 더 돌아가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두 바퀴 도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파란색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사실 example 2와 3는 그래프 모양으로 봤을 때는 동일하나 같은 그래프는 아닌 거죠. 같은 방정식이 아니니까.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 이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중요하더라고요. 그거 그다음 좀 궁금한데요. 네네. 그 앞에 그림에서요. 앞에 페이지. 더 앞에 페이지. 여기.
좀 전에 그 그림이요. 네네, 여기에서. 아니요. 지금 페이지가 안 바뀌는데요. 다시 왜안 바뀌지? 네. 예, 예. 이 그림 이그젬플 3, 이제 3에서요. 네네. 구간은 이그젬플 2나 3나 전부 t가 0부터 2파이까지니까 t의 변화는 동일한 구간인데 이그젬플 2에서는 그냥 하나의 원이죠. 반지름이 1인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그젬플 3에서는 그림을 보면 이렇게 그 하나의 원이 아니고 스파이럴하게 보여진 거는 왜 그런가요? 스파이럴하게 보여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로 우리가 봤을 때는 똑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빨간색만 있는 빨간색은 그냥 보조적으로. 스파이럴은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네네. 책에서 네, 이게 그냥 이 원이 아니라 요렇게가 두 바퀴 돌았다. 시작해가지고 예, 두 바퀴 돌았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스파이럴 네네. 모양이 되는 거. 스파이럴 모양인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네네. 그래서 그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그래프의 모양은 다 빨간색으로만 표시되어 있으니까 빨간색이 아닌 거는 그래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그 HR 코사인 T 그다음에 Y가 그러니까 K 플러스 R 사인 T에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이제 0에서 2파일 때 이거 모양을 어떻게 이거 모양을 그려보면은 사실 그러니까 아까 그 지름이 1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러니까 코사인이고 사인 T일 때는 요렇게 되는 그래프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이 반지름이 1이 아니라 R배가 되고 예, R배가 되고 그다음에 HK만큼 이동한 그러니까 0이 아니라 HK만큼 이동한 요런 그래프가 됩니다. 네. 그리고 example 5에 보면은 지금 요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방향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면은 그 우리가 매개변수 방정식이라는 그 어떤 t라는 거의 어떤 어 값들 이런 것도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A, B, C, D 다 만약에 우리가 t를 없애서 x, y의 방정식으로 만든다면은 이게 x 이꼴 y 3승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 그래프예요. 요 그래프인데 지금 그러니까 A, B, C, D가 다 그러니까 요런 모양을 근간으로 하는 거는 같지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요거는 그 x 값이 x 값이 이제 어 a 같은 경우는 x 값이 커짐에 따라서 y 값이 요런 방향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반대 방향 요렇게 x가 어 예를 들어서 x가 8이다. 그러면은 2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점으로 그러니까 점을 찍어가지고 연결을 이제 해보시면은 이게 되게 클리어하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T가 0보다 커야 되잖아요. 저희 요렇게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큰 것만 해당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는 이게 요런 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x, y가 둘 다 양수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0과 0은 지나지 않기 때문에 00에 수렴할 때까지 가는 요런 그래프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제 설명 드릴 때 우리가 매개병수 방정식을 없애고 방정식적으로는 x와 y의 함수로도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매개병수 방정식이라는 것이 되게 심플할 때는 사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우리가 추측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매개병수 방정식을 없애가지고 보는 게 편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러면은 많은 정보가 누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그리지 말고 매개변수 방정식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x는 sin t 그다음에 y는 sin 제곱 t로 되어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그려 보시면은 요게 그러니까
x는 사인 그래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1가 벗어날 수 없는 게 사인이 이제 주기 함수니까. 네.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서 이게 결국은 점으로 찍어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왔다가 가는 진정 운동을 하는 약간 그런 어, 그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보시면 x는 코사인 t 그리고 y는 사인 2t로 되어 있는 그래프를 그려지면은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이거는 사실 그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까지는 저희가 정말 심플한 그래프를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1대1 대응으로 점을 찍어서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뭐 x가 1일 때 y는 얼마냐, 뭐 x가 0일 때 y는 얼마냐,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얼마 이렇게 몇 개만 찍어보고 사실 추측으로 그릴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사실 그게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릴 수 있는 뭐, 방법은 굳이 손으로 그리자면은 X 그래프를 그려보고 Y를 그래프를 그려본 다음에, 이거에 해당하는, Y 값, X 값을 따로 구해서 집어넣어서 이제,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손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7번 이후부터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이제 소프트웨어나 아니면은 컬큘레이터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모양, 그러니까 약간 되게 심플한 나비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리사주 피겨라고 우리가 리사주 도형이라고 말을 많이 하고요. 보통은 이제 주파수나 위상 비교를 하는데 많이 쓰이는 약간 그런 모양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주파수 쪽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쓰여질지는 잘 감이 오지는 않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매개 변수 방정식을 하고 있는데 매개 방정식의 의미,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이제 수많은 매개 변수 방정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정한 우리가 되게 유용하게 쓰이는 각각의 어떤 공학이라든지 특정 분야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특정 곡선에 대한 걸 조금 더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example 7에서는 주파수 쪽에 쓰이는 이제 리사주 피겨라는 걸 제가 그림을 그려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지금 요건 조금 더 제가 했는데 그래서 이제 XY를 일반화시키면 요런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 여기서 X는 코사인 T고, 이제 Y는 사인 T로 되어 있는데, 요런 식으로 일반화하면은 요런 식의 이제 방정식이 되고요. 그래서, 모양은 약간 요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교과서에 나오는 건 요 모양인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몇 대 몇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는 그러니까 AT, BT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요거의 AB의 요런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율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각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많은 모양이 나오고 지금 보고 있는 건 요런 거. 그 다음에 뭐 요런 식의 그래프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요런 것들이 이제 리사주이라고 한다. 리사주 피겨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번에서는 이제부터는 진짜 뭐, 컬큘레이터나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데, x는 y 4승 마이너스 3의 y 제곱. 사실 요거 4승, 그냥 뭐 몇 차승 정도는 사실 좀 손으로 그릴 수 있기는 한데, 저희가 이렇게, 뭐 미분해가지고 0이 되는 꼭지점 찾은 후에 뭐 이렇게 2차, 3차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곡선 이렇게 몇 개 이렇게 구부러지게 그려주면 되니까 되긴 하는데, 어쨌든 요거는 컬큘레이터나 컴퓨터를 가지고 그려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매개변수 방정식을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하나를 이제 t로 놓고 그러면 x는 이렇게 되는 경우죠. 네. 반대로 이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렇게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그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 뒤에 보시면은 제가, 계산할 수 있는, 뭐, 뭐 전번에 윤영기 선생님께서도 가르쳐 주신 사이트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찾아봤을 때는 이런 사이트를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두 개의 사이트를 제가 넣어드렸는데, 예를 들어 한 사이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이따 저희가 요 그래프도 배울 건데,
파라메트릭 플롯 해가지고 이렇게 식 넣어주고 t값 이렇게 그 구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림을 이제 예쁘게 저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그렇게 이제 그 컴퓨터나 그 컬큘레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그냥 해주는 거고요. 실제 아까 사이트에 가서 해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이클로이드 그 함수랑 그래프 모양이죠. 그래서 이 유명한 거는 이 구를 굴렸을 때 이 구 위에 있는 점들의 궤적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궤적을 그리면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빨간색만이 그래프라고.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의 그래프 모양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셀클로이드라고 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요거 이제 만약 함수를 이제 나타낸다고 했을 때는 요렇게 매개 변수 방정식이 나오고요. 여기 맨 밑에 요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는 예를 들어서 부에 보면은 지금 얘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P값. 그래서 P를 이제 우리가 X, Y라고 만약에 표시를 한다고 한다면, 그럼 이렇게 내렸을 때 이게 X고 얘가 Y잖아요. 그래서 X라는 거는 여기에서 얘를 빼면 되는 거고, Y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얘를 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X라고 하는 거는 요거. 그러니까 이게 요 직선은 요 호의 길이와 같다는 정리가 있죠. 예. 그래서 요 직선의 길이는 요 호의 길이. 즉, 반지름이 R이고 각도가 세타기 때문에 R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R 세타에서 요거만큼 빼주면 되는데 요 길이는 요 길이와 같잖아요. 그래서 요 길이는 사인이죠. 예, R 사인이고 요 길이는 R 코사인 세타죠. 예, 그래서 이 x의 길이는 r 세타에서 r 사인 세타를 뺀 값이고 x는 y는 여기는 지금 r이잖아요. 반지름이니까 r에서 요 길이 r 코사인 세타를 뺀 값.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 그리고 뭐 세타는 모든 수죠.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그, 굴러가는 거에 궤적이니까 사실 되게 수많은 점들이 나오니까 실수에 포함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되게 중요하게 된 거는 그 수학자들이 되게 어려운 공식들 있잖아요. 뭐 요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어떤 그러니까 도형의 부피가 있다고 했을 때 부피에 딱 두 배가 되는 부피를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할 것이냐 뭐 이런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이런 그 최대한 강화 곡선이나 등시 곡선 문제 같은 것들을 풀어내는 게 사실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가지고 풀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가 좀 중요한 곡선의 모양이 되는데 최대한 강화 곡선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마찰력은 생각하지 않고 중력만 생각했을 때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간다고 했을 때 최단 시간에 갈 수 있는 거는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은 사실 요거는 지금 직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클, 초록색이 서클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볼록한 모양들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요거는 이게 지금 진한 색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짧은 시간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선은 이 사이클로이드 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최대한 강화 곡선을 이 사이클로이드로 이제 우리가 계산해서 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등시 곡선 문제는 뭐냐면은 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보면은 진자 운동으로 시계를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포물선을 크게 그릴 수도 있고 적게 그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되게 중요한 거는 어떤 길이의 호를 그리든지 간에 요 지점을 지날 때는 똑같은 시간에 지나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가 어떤 피의 지점에 있던지, 그러니까 추가 이렇게 돌던, 살짝 돌던, 어쨌든 정확하게 어떤 시간을 맞추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 진자의 호가 이 사이클로이드 그 곡선을 만들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적으로는 좀 다를 수밖에 없죠. 사실 실제에서는 마찰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마찰력을 0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겨 있는 매개병사 방정식을 이제 컴퓨터로 그려봐라. 그래서 A는 A 플러스 코사인 T, Y는 A 탄젠트 T 플러스 사인 T. 좀 다른 거 탄젠트라는 게 좀 더 들어갔죠. 그래서 보면은 요렇게 그러니까 A가 각각 이제 A가 지금 이렇게 모르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변할 수 있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5, 마이너스 0.1, 0, 0.5, 1, 2, 1일 때 각각의 그래프를 이제 그려봤어요.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되는 모양일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은 이게 A 이꼴 0일 때를 제외하고는 두 개의 이제 브랜치, 두 개의 선이 있고요. 이게 두 개의 선이 어 A x 이꼴 A라는 여기서는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0.5가 되고 1이 되는데 이 그 x 이꼴 A라는 이 선의 수직 정근선에 가까이 가는 예, 그런 모양을 이루고 있고 그다음 모양이 A가 이제 그 0으로 가까워질 때마다 조금 느슨한 모양에서 이게 그 뾰족한 모양, 그 다음에 루프를 만드는, 네, 요런 모양이 되고, 반대로 이제 0에서 커질 때는 반대로 되죠. 이 루프에서 뾰족한 모양이 됐다가 느슨한 그 선이 되는 이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가, 그,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일 때, 그리고 A가 2일 때, 이 양수와 음수일 때, 이 모양이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이 됩니다. 네.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니코메데스 나사선이라고, 콘소이드 뭐 니코메데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니코메데스라는 이제 수학자가 만들어 이 그 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리스어에서 온 것 같은데 이게 콘소이드라 이게 그 무슨 조개의 어떤 곡선 모양과 비슷하다 해서 이 사람이 붙인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네, 얘기를 합니다. 이게 끝이네요.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 앞에 그거요. 저 최단 강화하고 등시 아, 있죠? 네네네네. 예. 그게 수학적으로 말고 물리적으로 왜 그게 최단 강하고 혹시 왜 등시인지 혹시 아세요? 그것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 상식적으로 볼 때, 예, 예. 그러니까 네, 상식으로 보시면 안 되는 게 네. 이게 어떤 가정, 그러니까 그 마찰력이 0이라는 가정이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는 워킹하지는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 마찰력이 0이라고 존재할 때도 왜 수많은 곡선들 중에 그 짙은 색이 최단 강하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마찰이 제로라고 존재를 하고 그런데 최단 강화인가 강하죠 아마? 아, 강한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죄송합니다. 예. 강하 하여튼 같습니다. 네, 강한데 왜 네네. 그게 최단 강하인지 그 위에 있는 선이 오히려 더 짧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길이가 물리적인 짧은 게 아니라 거리가 아니고요. 시간이 짧은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니까 중력은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네네. 그래서 그냥 이 우리 미적분의 문제가 아니고 물리적으로 왜 이게 가장 짧은 시간에 도달하는 그러니까 것이 물리적으로는 중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중력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길이만 생각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그 힘이 없을 때 두 사이의 거리는 최단 거리가 직선이 맞죠? 응, 응, 아니요, 여기 지금 어차피 응. 크론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시간이라는 의미여서 최단 네네네. 강하라는 게 제가 앞에 말씀을 잘못 드렸지만 길이가 짧은 게 아니라 시간이 짧은 것인데 짧은 시간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면 네네네. 맞아요, 왜 맞아요. 그런지 그러니까 예, 중력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그러니까 중력으로 인해서 최단 시간을 간다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가는 게 중력을 어떻게 보면 거스르면서 가는 거니까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예, 예예예. 예. 하여튼 그게 재밌는 것 네네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 이게 진짜가 마찰력 때문에 결국은 서잖아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영원하게, 그러니까 마찰력이 없다면 영원히 움직여야 되는데, 네네. 네네네. 마찰력 때문에 결국 계속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쪼금씩 포물선을 그리다 결국은 서게 되잖아요. 예예. 근데 어쨌든 어떤 점에 있더라도 여기를 지나는 시간은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도 여기 지나는 시간이 똑같고, 여기서 출발해도 여기로 가는 시간이 똑같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 완벽하게 이해는 못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수학자들이 이런 어려운 문제를 냈을 때 결국은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이용했더니 풀렸다라고 해 가지고 이게 좀 중요하게 보더라고, 얘를. 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이클로이드는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 하여튼 그 의미가 어떻게 저런 것들을 해석해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요것도 어디에서 쓰인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쪼끔 이따가 해 주실 거 보면 또 배지의 곡선이라는 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거는 커버해 주실 것 같아서 10.2라서 네, 따로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제 베이지의 곡선은 따로 공부 안 했는데. 아, 그래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10.2에 나온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야, 예, 예. 뒤에 나옵니다. 잠깐 네네네. 공부를 할게요. 네네. 이상입니다. 예, 그럼 이어서 바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네. 예, 이어서 10.2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이고요. 뒤에 우리 다음 주에 하실 10.3, 10.4도 마찬가지이고, 극좌표와 극좌표의 미적분.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어, 매개 방정식하고 매개 변수 방정식과 그것과 관련된 미적분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목차를 보시면 여기 10.2에서는 이제 그 얘기를 함에 있어서 네 가지 주제를 소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하나가 접선의 문제, 그 다음에 하나가 그 면적의 문제, 그 다음에 호의 길이, 그리고 서피스 에어리어이니까 예컨대 어떤 원통과 같이 X축이나 Y축으로 회전시킬 때의 그 표면적 문제, 뭐 이것들을 미적분으로 푸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 다 마찬가지이고요. 예컨대 여기 지금 말씀드린 탄젠트, 에어리어, 아크 랭스, 그다음에 서피스 에어리어도 우리 앞에서 아마 우리 챕터 8에서 봤던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챕터 8에서도 탄젠트나 에어리어, 뭐 아크랭스 이런 것들을 다 다뤘었는데 그때는 이제 앞에 차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존에 봤던 뭐 y 이퀄 fx라든지 뭐 x 이퀄 뭐 g of y라든지 이렇게 x가 y의 함수 또는 y가 x의 함수 이럴 때 그 가장 일반적인 경우 전통적인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앞에서 쭉 봤었고요. 이번은 여기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소주제를 그 매개변수 방정식과 관련해서 푸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그 얘기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전부 환산을 시켜서 뭐 y 이퀄 fx나 뭐 x나 x 이퀄 뭐 g of x, g of y나 이런 식으로 변경시킬 수도 있지만 좀 복잡해지면 변경이 곤란하다. 오히려 더 복잡해진다. 또는 이제 그렇게 바꿨을 때뭐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중간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잠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그 매개변수 방정식의 이제 꼴이 가장 전형적으로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봤던 10.1에서 말씀하셨던 뭐 이런 형식인데, 자, 이때 그러면 매개변수가 되는 t라는 변수가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식을 풀어나갈 때는 여기 지금 탄젠트, 에어리어 등등을 풀이할 때도 이것들을 그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해야 의미를 살린다는 것이죠. 그거는 좀 말씀드린 주신 것처럼 예컨대 t를 시간이라는 새로운 변수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따져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뒤에 보시면 어 이제 그, 그 궤적뿐만 아니라 궤적이 움직이는 속도, 가속도 이런 것들을 매개 변수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여기 지금 10.2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조금 풀면 예컨대 이런 매개 변수 방정식의 형태, 그래서 x가 t의 함수로 y 역시 또 다른 t의 함수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이때 특정 점에서의 그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할 때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마우스 포인트가 이렇게 여기 있네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 dy dt를 계산을 하면 접선이 나올 텐데 dy dt는 y 자체가 t의 함수이고 그 x가 t의 함수이기 때문에 dy dt를 할 때는 dy dx의 dx dt 형식으로 일종의 체인 룰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이것만 이해하시면 뒤는 이제 전부 뭐그 이론에 기초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실제로 풀어나간다면 지금 얘기한 것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고요. 다만 이때 이 dy dt 오버 dx dt라면 dx 오버 dt는 0이 안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0이 될 경우에는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되고 그 0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dy dx 매기변수 방정식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런 식으로 풀어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만약에 그것들을 2차 미분을 한다면 예컨대 지금 여기 1번식 같은 경우는 한 번 미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 점에서의 탄젠트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하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미분을 하면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어, d제곱 y dx제곱이니까 dy dx를 한 번 더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 접선에서의 변화의 속도, 즉 velocity, 속도의 계산 문제로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xample 1, 2가 있는데 이 부분은 설명의 편의상 제가 어, 이 손글씨로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이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좀 넓거든요. 그 지금 탄젠트에 관련해서는 example 1과 2가 있는데 그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매개 변수 방정식이 x 이퀄 t 제곱이고 y 이퀄 t 3승 마이너스 3t라고 정의되어 있는 커브에서 지금 a, b, c, d 네 개의 이 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항 A에서는 C가 3,0 좌표점에서 두 개의 접선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들의 방정식을 꾸며봐라 라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풀이해 나갈 때 y, x가 위처럼 지정되어 있으니까 이때 우선 y 이퀄 제로를 생각해 보면 t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y가 제로가 되고요. 이때는 다시 또 이 값들을 적용시키고 나면 x는 t제곱이니까요. 그래서 x는 3이 됩니다. 즉 x 3 y 0일 때가 그 점을 이 매개분수 방정식이 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때의 접선을 본다면 dy dx를 계산을 하면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dy dt 오버 dx dt로 계산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이 식이 나오고요. 음, 이상하게 마우스 포인트가 안 보이네요. 자,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좀 불편하셔도 그냥 말로 따라와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3,0을 지난다고 할 때 t가 플러스 루트 3이거나 마이너스 루트 3인데 t가 루트 3일 때는 기울기 계산을 해보면 여기 dy 오버 dx를 에 t 이퀄 루트 3을 적용시키고 나면요. 그러면 슬로프가 루트 3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어, 기울기는 루트 3이고 접선의 기울기가 루트 3이면서 3,0을 지나니까 어, y는 루트 3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t가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슬로프가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 3,0을 지나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루트 3, x 마이너스 3. 이어서 결국 이 3,0일 때는 두 개의 접선이고 각각 접선의 방정식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이다라는 것을 밝혀지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항에서는 탄젠트 즉 접선의 기울기가 허리존털이거나 버티컬인 경우는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겠는가 인데요. 그래서 이제 솔루션을 보면 불편한데 이 마우스를 이렇게 해야겠네요. 잠깐만요. 예. 자, 그래서 지금 B입니다. B에서 보시면 언제 접선이 이 허리존털 또는 버티컬이겠느냐? 호리존털일 때는 dy dx가 0이 돼야 될 거고요. 버티컬 라인일 때는 dx 오버 dt가 0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dy 오버 dx가 0이 되려면 이것이 0이 돼야 되니까 분자가 0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려면 이걸 만족시키는 것들 이것이 0이 되는 것을 계산을 하면 t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고 d가 플러스 1일 때 c는 1,2이고 점입니다. 지나는 점. 그다음에 t가 마이너스 1일 때는 1,2가 되어서 이 점일 때 그 접선이 수평선이 된다. 네, 버티컬일 때는 dx 오버 dt가 0이 돼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dx 오버 dt가 0이 돼야 되니까 이 t 이퀄 0이어서 t가 0이 돼야 되고 이때 해당되는 점은 0,0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것 가지고 우선 대략적으로 수평일 때에는 이 두 점을 지날 때 수평이 되고 접선이 0,0일 때 수직 접선의 길이가 수직이 된다는 것들을 가지고 뒤에 이제 그림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이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주어진 선을 그렸을 때 그 커브가 예컨대 오목하게 위로 그러니까 위로 솟구치는 오목함이냐 아니면 아래로 내려오는 오목함이냐를 따져라라고 하니까 우리 했던 대로 이 2차 미분을 하게 되면요. d제곱 y 오버 dx 제곱을 하면 한 번 더 dt로 미분을 하는 것이니까 위에서 봤던 이것을 한 번 더 미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산이 뭐 좀 복잡합니다만 계산을 이제 해 나가면 4t 3승분의 3t 제곱 플러스 3이 되어서 x가 0보다 클 때는 업, x가 0보다 작을 때는 다운이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그림을 맞춰 나가면 어, 그 피겨 원 형태가 되는데 피겨 원 형태가 안 나오네. 여기 있네요. 피겨 원 형태가 여기 지금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지금 이 그림 형태죠. 그래서 어, 호리존털일 때, 버티컬일 때, 그리고 두 개의 어, 접선이 이제 두 개인 곳을 조립해서 이런 그림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example 2에서는 그 앞에서 말씀하신 사이클로이드의 그 곡선이 지금 이 특정한 사이클로이드가 지금 x 이퀄 r 곱하기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리고 y는 여기 표시된 이런 식으로 표현돼 있고요. 이때 어, 그 세타가 3분의 파일 때, 즉 세타가 60도, 360도 디그리를 볼 때 60도일 때의 탄젠트를 구하라. 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dy dx는 앞에서 본 것처럼 dy 오버 dt 오버 dx 오버 dt 이고, 그러면 dy d 세타 dx d 세타를 위에 우리가 봤던 이것에 대해서 계산을 해 나가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걸 이제 풀어 나가면 r이 어차피 양쪽이 소거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 나온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문항에서 주어진 조건인 세타 이퀄 3분의 파이를 적용시키고 나면, 그러면 그 x는 이런 형식, y는 이런 형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dy 오버 dx를 계산하면, 그러니까 탄젠트를 계산한 것이니까요. 이걸 계산하고 나면 루트 3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기울기가 루트 3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타 이퀄 3분의 파일 때 기울기가 루트 3이 나오고, 그러면 루트 3의 기울기를 가지는데 에, 그 지금 이 세타 이퀄 3분의 파일 때 x의 값, y 값이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기울기가 루트 3이면서 x의 값, y의 값을 갖는 포인트를 지나는 것이어서, 그래서 y 마이너스 2분의 r x 루트 3 곱하기 x 마이너스 이 점의 값을 계산을 하면 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지금 피겨 2에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구역 조건이 있다면, 만약에 0부터 2파이 r이다 무슨 뭐 이렇게 세타 값이 구역이 있다면 그 구역 내로 한정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제 무한 반복이 되겠죠. 주기성을 갖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도 접선이 허리존털 또는 버티컬인 포인트가 어디냐? 그러면 허리존털일 경우에는 dy dx가 0이어야 되기 때문에 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음, 이를 위해 이게 만족하기 위해서는 그 사인 세타, 지금 여기서 사인 세타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연결시키면 지금 해당되는 점, 즉 호리존털 라인은 이렇게 반복되는 걸 볼 수 있고, 그것이 앞에서 봤던 이 지금 이 접선이 호리존털로 나오는 이 부분이 계속 무한 반복되는 주기성을 갖고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티컬인 경우는 에, 그 여기 지금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버티컬 접선을 가지는 곳인데, 그때는 세타가 여기 지금 세타가 2n 파이, 그러니까 2 파이의 주기성을 갖는 반복 형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즉 그렇게 본다면 x는 2n 파이 r, 그러니까 파이 r인데 2 파이 r인데 n만큼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 역시 그 그림으로 표현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탄젠트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에어리어에 대한 것은 어, 먼저 예컨대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보시면, 어떤 그림이 나왔을 때, 여기서의 이제 주제인 맥이븐스 방정식으로 표현된 커브의 어떤 에어리어를 구한다. 그래서 이제 그 에어리어를 구하는 문제인데, 에어리어도 우리 앞서 봤던 것처럼, 앞에서 봤다는 얘기는 우리가 말씀드린 그 챕터 8에 보면 에어리어가 쭉 있었죠. 그리고 그 에어리어는 항상 보면 예컨대 어떤 도형이 있으면 도형을 이렇게 구분구적식으로 해서 요 각각의 사각형을 구하고,
이걸 합계해내는데 이 사각형을 구할 때 이 구간을 무한히 작게 하면 그러면 이제 점점 더 근사한 값이 나온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 앞에 탄젠트에서처럼 매개분수 방정식으로 주어진 경우에는 그보다는 그 자체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AUC는 제가 그냥 약자로 썼는데 에어리어 언더 커브 이고요. 흔히들 많이 쓰는 어, 약어라고 생각이 돼서 그냥 썼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y equal large f of x로 주어진 경우에 이 커브의 area under the curve는 a부터 b까지의 f of x dx일 것이다. 그리고 이때 large f of x는 에, 우리 매개변수 방정식에 의하면 각각 그 앞에 표현으로 보면 그 어, f of t, g of t 이런 식으로 x와 y가 전부 t라는 매개 변수로 표현돼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본다면 그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매개 변수 방정식으로 표현하면서 x가 f of t, y equal g of t라고 할 때 그때 여기 에어리 언입니다. 그래서 치환 법칙으로 계산을 하면 즉 a는 a부터 b까지의 인티그럴 y dx인데 이때 y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g of t고 x가 f of t니까 이 치환 법칙에 의해서 인테그럴 a와 b를 알파와 베타라고 변형해서 표현하면 왜냐하면 치환 법칙이니까 a, b를 그대로 이용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이제 g of t 곱하기 그 매개 변수가 되는 x에 대한 표현인 f prime of t로 계산을 하고 음,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치환 법칙을 그대로 매개 변수 방정식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그 에어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부분은 어, 그 example 3에 예제 문제가 나와 있어서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사이클로이드 이런 사이클로이드로 만들어진 아크의 그러니까 원호죠. 원호의 그 에어리어를 계산해라. 그 에어리어라는 것은 예컨대 이렇게 나오면 이 에어리어 언더 커브를 얘기하는 것이죠. 음, 그래서 잠깐요. 이게 그림의 피그 3이네요. 예. 그래서 이것은 지금 뭐 문제가 따로 나와 있다기보단 좀 설명을 하면서 이런 아니죠. 아, 이것이고 지금 그림으로 표현하면 앞에서 나왔던 그 예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뭐 그림을 볼 수 있는데 먼저 뭐 그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거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치환 법칙에 의하면 치환 법칙이라는 게 결국 음, 그 두 개의 식이 서로 연결돼 있을 때 지금 그 매기변수 방정식과 같은 경우처럼요. 이제 이런 경우에 음, y 값이나 또는 dx 값을 먼저 정하고 나서 y로부터 dy를 dx로부터 x를 추정해 나가는 것이니까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지금 y로 주어진 매개 방정식을 y로 놓고 그다음에 그 x로 주어진 것을 dx라고 놓고 x를 가지고 dx를 계산하고 그러면 이 y로부터 dy, dx로부터 또는 y는 y대로 그대로 쓰고 dy를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x는 어차피 주어진 것이니까 r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였는데 dx를 계산해냈고 그러면 y와 dy, x와 dx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앞에서 봤던 그런 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음, 말씀드렸던 이 식이요. 이것들을 그대로 우리 이그샘플에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a부터 b까지의 y dx라는 일반식인데 이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앞에서 변형을 했습니다. 여기에 적용을 시킨다면 어, 그 구간은 지금 0부터 2파이 1 아크니까 앞에서 그림으로 보면 0부터 2파이까지 이 구간으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테그럴 0부터 2파이까지 y dx인데 그러면 이때 y dx라는 것은 g of t f 프라임 of t니까 y와 dx를 적용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곱은 예컨대 이 경우는 지금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r 해서 비교적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쭉 계산을 하면 3파이 r 제곱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크랭스이고요. 아크랭스라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호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호의 길이를 계산을 하는 것도 우리 앞에 챕터 8에서 나온 바가 있거든요. 예,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호의 길이를 구한다면 호의 길이를 짧게 짧게 연결한 다음에 이것들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8.1에서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잘게 쪼갰을 때 pi-1부터 pi까지의 길이 절대값을 계속 합해 나간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8.1에서 얘기했던 것인데 이것들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 아크 길이를 구하는 일반 방정식을 도출을 했어요. 이 방정식 경우도 앞에 챕터 8에서 나와 있던 것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지금 1번씩이나 2, 3번씩은 전부 챕터 8에 나와 있던 것이어서 이제 그것들에 의하면 L은 A부터 B까지 인테그럴을 하면서 루트 안에 1 플러스 F 프라임 오브 X의 제곱이고요. 옆에 뭐 라이프니츠 표기는 뭐 뉴턴 표기나 뭐 표기법의 차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에 의해서 이제 매개 방정식에 적용을 시킨다면 그렇다면 어, X가 G of Y 의 표현을 갖고 있고 뭐 G 프라임 오브 Y가 컨티뉴스 하다면 그렇다면 L은 위식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계산은 뭐 이것은 뭐 라이프니츠 표기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예제를 보면 클랭스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앞에 차 선생님 하셨던 그 식이 그대로 다시 이용해서 문제가 나와 있는데 x 이퀄 코사인 t, y 이퀄 사인 t로 돼 있는 원이었죠. 원에서의 뭐 호의 길이를 구하는 뭐 그런 예제를 매개방정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dx, dt, dy, dt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요. 뭐 이거는 우리가 쭉 해왔던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 앞에서 봤던 디오렘 5요. 디오렘 5가 이걸 얘기합니다. 디오렘 5가 아마 뒤에 뒀었네. 예, 알파부터 B까지 이것이죠. 예, 예, 뒤에 바로 나와 있었네요. 잠깐요. 그러면 제가 말씀의 순서가 example 4, 5인데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거네요. 앞에 이게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그 문제풀이보다 먼저 요 설명을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동안 봤던 그 폴리곤 이 폴리곤에서의 어프록시메이션에 의하면 뭐 앞에 제가 이제 말로 말씀드릴 때 구간을 정해서
그 호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그것들을 잘게 잘게 쪼개서 합해 나간 것이다라는 표현이 그림으로는 이렇게 되고 수식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만약에 매개 변수로 적용시켰을 때 어,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앞에 이 식과 아이고 이 식에 적용을 해서 음, 지금 theorem 5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x가 f of t, y가 g of t일 때 f 프라임이나 y 프라임이 컨티뉴어스 하다면 그렇다면 에,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호의 길이를 구한다면 지금 이 식에 적용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의 도출 과정은 사실은 챕터 8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기는 해요. 음, 어쨌든 지금 이렇게 티오렘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순서가 좀 에, 뒤죽박죽이 되겠는데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가면 x와 y가 이렇게 주어진 경우에 그 theorem 5에 적용을 한다면 dx dt, dy dt를 계산해 놓고 나서 적용을 시키면 바로 사실은 이건 보시면 앞에 우리가 10.1.2에 차 선생님 말씀하셨던 코사인 t, 사인 t이기 때문에 x제곱, y제곱 이퀄 1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의 이 호의 길이여서 매우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예컨대 이런 것들을 음, 지금 이 theorem 5로 적용했을 때 이렇게 구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음, 지금 10.1.3 경우 이건 좀 사족의 얘기니까 뭐 본론과는 뭐좀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10.1.3 경우도 계산을 하면 그 원래 그 앞에서 구했던 것과 동일하지만 예 근데 이런 겁니다. 10.1.3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면요. 또는 이제 만약에 원이라면 원에서 그 호의 길이가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곱하기 2가 되기 때문에 항상 몇 번, 이 사이클이 몇 번, 그러니까 여기 표현으로는 로테이션이 몇 번인지를 확인만 제대로 한다면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구하든 같은 값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죠. 음, 이 부분은 10.1.3에 대해서 동일하게 풀이한 다음에 나오는 것이니까 뭐 그 경우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음, 그다음에 지금 호의 길이 아클랭스와 관련돼서 지금 사이클로이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R이라는 그 이 반지름을 갖고 있는 경우에 생성되는 사이클로이드의 그 원 아크의 길이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의미상으로는 이제 대략 짐작이 되실 거예요. 예컨대 어떤 원이 있을 때 원의 반지름이 R이고 앞에서는 이 반지름이 1이었을 때는 이제 대상으로 우리가 쭉 얘기했었지만 자 이때 특정 점에서의 회전할 때 이게 궤적이 갖고 있는 것에 그 커브의 길이인데 이때 원 아크이니까 한 번 돌 때의 길이를 구하라는 것이죠. 이제 이것도 그 앞에와 동일합니다. 그 문제풀이 방식은 앞과 동일한데 에, 우리는 theorem 5를 중심으로 아클랭스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구하기 위해서 먼저 dx d 세타, dy d 세타를 지금 dx d 세타, dy d 세타로 구하고요. 이것을 theorem 5에 대입시키고 나면 r 곱하기 0부터 2파이까지 원 사이클이니까요. 원 아크니까 루트 곱하기 루트에 어, 이 안에 있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계산이 될 텐데 그다음에 이제 음, 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으로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이 삼각함수의 일반 공식 중에 하나인 사인 제곱 x는 2분의 1,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라는 것을
적용시켜서 풀어나가자는 것이죠. 음, 그렇게 되면 지금 이 경우에는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가 2 곱하기 사인 x 제곱이기 때문에, 즉 지금 이 식을 이렇게 변형시키고 나서 그러면 에, 이때 요거를 적용시키자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풀어나가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에, 괄호가 왜 들어갔어요? 예,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의 2분의 세타가 될 것이고, 요것들을 여기다 대입하면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까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0부터 2파이까지니까 이것들을 그 계산하기 쉽도록 사인으로 몰아 나가자는 것이, 코사인 세타를 사인의 형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변형 이 이런 공식을 적용시킨 것이고요. 그러면 2r 곱하기 인티그럴 0부터 2파이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것들을 계산하고 나면 8r, 그래서 어떤 특정 반지름이 r인 사이클에서의 사이클로이드가 갖는 원 아크의 길이는 그 반지름의 8배 값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계산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이그샘플 6에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형식으로 이 뭡니까 매개변수 방정식에서의 이 XY 좌표의 움직임, t 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XY 좌표 값의 움직임,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파티클이나 뭐 다른 형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여기는 파티클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t가 진전됨에 따라서, 타임 시간이 진전됨에 따라서 이 파티클 매개변수 방정식에 있는 특정 점에서의 위치의 변화를 에, 변화를 보자는 것인데, 여태까지 쭉 그 위치를 봤었고요. 여기서는 지금 스피드니까 이제 한 번 더 미분을 하라는 것이 되겠죠. 자, 어쨌든 지금 매개 변수 방정식은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 점일 때의 스피드를 구하라는 것이니까 xy 값이 5,4일 때 2차 미분을 하면, 한 번 미분하면 그것의 접수원이 될 것이고, 두 번 미분하면 이제 이 스피드가 나오겠죠. 앞에 velocity라고 제가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에, 마찬가지로 이것들을 theorem 5에 적용시켜서 계산한 것이 s of t가 나온다면, velocity of t는 s of t를 dt로 한 번 더 미분한 것이 되고, 그것을 s 프라임 t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 계산을 앞에 theorem 5에 적용시켜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이 매개변수 방정식 중에 t란 매개변수가 단순히 x와 y를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떤 다이내믹 시스템의 한 파라미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서피스 에어리어입니다. 서피스 에어리어는 607이니까 이거 챕터 8에서의 그림인데, 이 얘기는 뭐 그 필요하시면 한번 리뷰해 보시면 되고요. 이 서피스 에어리어라는 것도 우리 챕터 8에서는 항상 보면은 이렇게 구분구조법 형식으로 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뭐 이것도 이것이지만, 이제 근데 x축과 y축, 그래서 어떤 어떤 도형을 놓고 이걸 y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킨다든지, 또는 x축을 기준으로 회전시켰을 때 이것의 표면적을 구할 때, 그때
아주 잘게 잘게 쪼갠 다음에 이것들을 이 주어진 식의 x값, y값을 구하고 그러면 그 x의 길이 곱하기 y의 길이 이것들 이 잘게 잘게 쪼갠 것들을 계산한 다음에 이것들을 더해 나가되 이것들을 아주 잘게 쪼개면 이제 이 근사값에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맥이변수 방정식에 의한 경우에는 음, 그 서피스 에어리어는 앞에서와 거의 동일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우리가 호의 길이나 에어리어를 구했는데 이 서피스 에어리어는 이제 그것들의 종합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서피스 에어리어는 앞에서 우리가 A, B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등등인데 이제 그것들을 이 변형을 시킨 다음에 알파부터 베타까지였던 것처럼 알파부터 베타까지 인티그럴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금 rotated about x-axis x축을 기준으로 x축을 중심축으로 놓고 로테이트 시키는 경우라면 그러면 이때 인티그럴 알파부터 베타까지 2파이 y 곱하기 루트 dx dt 제곱 dy dt 제곱 하면 된다. 그래서 음, 이런 공식을 제시했고 그래서 나온 example 7이 스피어니까 구입니다. 구체. 근데 반지름이 r인 구체의 서피스 에어리어가 여기 나의 답을 주어줬습니다. 어, 레디어스 r인 스피어에 스피어니까 이게 뭔가요? 어, 음, 스피어가 구체죠. 예, 이게 구입니다. 구, 공. 그래서 이제 그 이것의 어, 이 서피스 에어리어가 4파이 r 제곱이라는 걸 보이라는 것인데 결국 스피어라는 것은 구라는 것은 반원을 회전시킨 것이고 이 반원을 회전시킨다고 할 때의 그 원은 x와 y는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앞에서 우리가 쭉 봤던 그 원을 회전시킨 것이니까요. 물론 이 회전은 지금 x축을 회전으로 하든 y축을 회전하든 이 반지름이 r이니까 동일하겠지만 여긴 편의상 지금 x축을 기준으로 회전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음, 이제 만약에 y축을 회전시킨다면 이것들을 바꿔 나가면 되겠죠. 앞에서 봤던 식, 지금 이 식 같은 경우는 앞에 우리가 말씀드린 이것들을 그대로 똑같이 표현한 것인데요. 그래서 음, 이 서피스 에어리어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2파이 y 곱하기 dx 제곱 dy dt 제곱 이어서 dx 하고 dy dt를 하고 적용시키고 나면 4파이 r 제곱으로 확인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 이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지금 다시 리뷰하면 앞에서 차 선생님 말씀하신 매개변수 방정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형적인 계산을 하는 것인데 그 이 얘기의 주제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챕터 8에서 얘기했던 그런 방식으로 구할 수도 있지만 매개변수 방정식이 주어진다면 그 특성을 그대로 살리면 예컨대 매기변수로 주어진 t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계산도 훨씬 더 단순하게 진행할 수 있다. 뭐 이 얘기가 어, 이 섹션의 주제였습니다. 자, 이 정도 마쳤네요. 제가 시간을 더 썼네. 45분 됐네요. 네, 강민지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아,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이제 미적 끝냈고, 네. 수영대에서 지금 민혜 선생님 저기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 어떻게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면 바로 할까요? 우리 하던 대로 한 5분 쉬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5분 5분 뒤에, 길면 짧게 하셔도 돼요.
3분? 네, 그럼 조금만 쉬었다가, 네, 선생님, 네, 서혜영 선생님,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잠시 후 한 2, 3분 있다가 뵙겠습니다. 네. 네.
오셨을까요? 네네. 시작해도 될까요? 네, 시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6장은 어, 함수 근사라고 해서 퓨리의 급수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수 근사라고 하면은 이전과는 좀 다르게 함수 자체가 주어지고 그 함수가 사실 다루기 어려운 형태, 뭐 미분이나 적분조차도 안 되는 그런 어려운 복잡한 형태라고 했을 때 이제 주어지는 특정 함수 지금 fx를 간단하고 다루기 편한 그 단순한 형태의 근사함수로 나타내고자 할 때 이 퓨리의 급수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지금 보시는 그 예시인데 유리함수 있고 지수함수 두 개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이거를 다함수 형태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 만약에 복잡하게 인제 당함수 형태인 거를 이렇게 간단한 요 형태로 근사화시킬 수 있으면, 그러니까 2차 이하로 줄여서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오차를 굉장히 그러니까 줄이면서 근사화할 수 있으면 계산도 편리하고 복잡한 형태의 함수 자체를 쪼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 이 챕터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퓨리의 급수라고 하면은 삼각다항식이 되겠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코사인 항, 그다음에 사인 항, 그다음에 여기 상수항, 그러니까 지금 2n 플러스 1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함수가 되겠고요. 이거는 각각에 보시면 다 선형 독립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인제 최적 좀 나중에 나오긴 할 텐데 최적금수 함수로 만들게 된 요게 지금 퓨리의 급수로 만든 게 최적금사 함수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보시는 말씀드릴 텐데 평균 제곱 오차라고 오차를 최소화하는 즉 W라고 하는 그 부분 공간에 그 정사형된 함수를 구하게 되면 이게 지금 우리가 함수를 근사화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지금 프로젝트 W라고는 W라는 공간 부분 공간에 투영된 그 평균 제곱 오차를 최소화하는 W의 함수를 요렇게 나타낸 거고요. 퓨리의 급수를 요렇게 나타내고 퓨리의 개수는 지금 보신 것처럼 AK, BK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앞에 그 6.3 절인가요? 이거 구하는 정사형하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고거대로 계산을 하면 요렇게 나오게 되고 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간단하게 언급했던 평균 제곱 오차라고 하는데, 보통은 그 오차를 계산할 때 이거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 함수 f가 b 이 폐 구간에서 연속 함수이고, 그리고 w라고 하는 이 서페이스 부분 공간에서 똑같이 유한 차원, 그러니까 AB 이렇게 부분 공간일 때, 그러니까 유한 차원인 거죠. 무한이 아니고 이 평균 제곱 오차를 최소화하는 W의 함수 G, 이 G 오브 프로젝트 된 이 요 어 F 함수를 저희가 말하는 근사화 함수라고 합니다. 즉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y equal fx를 그러니까 내가 근사하고자 하는 함수가 있고, g of x는 근사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평균제가 오차라고 하는 오차 측정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걸 요 원리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근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 그때 중요한 개념이 정사형시킨다는 개념이 어떻게 연관지을지를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통은 fx가 있고 이거를 w라고 하는 부분 공간에 어 해서 나타내게 될 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g 함수 g 같은 경우는 f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벡터를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fx 벡터, 지금 내가 진짜 함수에서 지금 근사한 함수를 뺀 요 놈 있잖아요. 놈값, 요게 결국에는 우리가 함수를 요 원리를 알게 되면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함수를 근사하고 근사하는 함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마우스. 네. 그래서 여기서 정리가 하나
이론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W라는 공간상에서, 그러니까 부분 공간상에 F에 대한 최고 제곱 근사라고 하는 이론이 여기서 하나 나오게 되고,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를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는데, 여기 지금 여기는 여기 꺽쇠로 표시되어 있는 요게 그 정사형 됐던, 그러니까 내적하는 거거든요. 그 표시 앞에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이 지금 여기 표시되고, 그러니까 마우스가 지금 표시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평균 제곱 오차를 최소화하는 W 함수 G, 요거를 민 스퀘어, 어 앞에서 제가 예. 평균 제곱 오차죠. 민 스퀘어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요거는 한 번 더 정리하는 내용으로 붙여 넣어 봤고요. 그리고 네, 이제 바로 예제를 들어가면, 인제 지금 앞에서 했던 퓨리의 급수를 이용해 가지고 구하게 되는데, 지금 보통은 fx x라고 하는 이 기본 함수를 바로 구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퓨리의 급수를 적용해 가지고 한번 풀어 보자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퓨리의 급수를 이용해 가지고 함수 근사화한 게 요 식이 되거든요. 앞에서 구한식이 되고, 요 구한식을 구하고자 할 때 지금 A0를 구해야 되고 AK 구해야 되고 BK 구해야 되잖아요. 요 구하는 거는 앞단에서 그 정사형 했다고 표현하는 그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 함수를 해서 구하게 되는데, 그 구하게 됐을 때 이 기본 구하진 값이거든요. A0는 뭐 요렇게 지금 구할 수 있고, 이거를 계산을 해 가지고 구하게 되면 2파이가 나오고, 요 AK는 프리의 개수거든요. 요 개수항이랑 BK는 개수항 각각을 지금 똑같이 지금 계산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 앞에서 했던 적분하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미분하는 그 계산 저희 하는 기본적인 공식 있잖아요. 알고 계신 거 있잖아요. 그 계산을 하게 해서 지금 적분 구간이 0에서 2파이까지니까 구간을 구하게 되면 AK는 0, BK는 마이너스 K분의 2가 되고, 즉 그러니까 N차 삼각, 지금 AB인데 AB 중에 B를 구하면, 그러니까 N차 삼각 다항식의 최적 근사 함수를 구하게 되면 2차는 이렇게 자르면 되거든요. 2차 항까지만 구하면 되니까, 고 지금 각각의 함수를 계산을 하고 여기다 대입을 시킨 다음에 AK는 0이니까 날아가고, BK는 요 계산을 해서 어 적용을 하게 되고, 그럼 A0도 여기 2파이니까 적용을 해서 이 계산이 되면, 지금 요런 형태로 N차 삼각 다항식의 최적 근사 함수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A는 2차 삼각 다항식의 최적 근사는 2차 항까지만 계산을 하면 되니까, 지금 여기까지만 잘라서 하게 되면, 이 최적 근사 방법을 이용하면 비교적 단순하면서도 오차가 굉장히 줄어든 근사 함수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예제가 하나밖에 없고 그냥 개념 설명하는, 퓨리의 급수라는 개념 설명하는 거라서 네,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퓨리의 급수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을까요? 식들이 너무 많이 나와. 네, 요거는 그 뭐 한번 해 보시면은 알긴 하는데, 네, 네. 그냥 개념 정도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긴 해요. 퓨리의 급수는 퓨리아라는 분이 만드신 걸까요?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찾아보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찾아보지 못해 가지고요. 네. 이거 준비해 가지고 계산하고 설명하는 데까지만 네,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 중에 뭐 질문 있으실까요? 예, 없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났습니다. 저는 문제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퓨리의 곱수는